네, 지난 연말에 산타랠리가 오면서 우리나라는 원래 산타랠리가 없는데 뭐지? 그럼 여기 1월 효과는 더 대박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는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다 그러면서 2월에는 정말 1월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과연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코스파트너스 김란 부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우리 김란 부대표님께 2월 시장 전망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1월에요. 정말 최악의 악재들이 쏟아졌어요. 네. 뭐 한 달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증권가에 돌아다니는 저도 봤습니다. 네, 그걸 네. 봤는데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더라고요. 네. 하필이면 지금 네. 수급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악재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었던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재도 났고요. 그리고 짓고 있었던 아파트에서 갑자기 또 붕괴가 되는 그런 사고들도 있었고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또 오스템 임플란트의 또 횡령 사건도 있었었고 또 분식회계 논란도 있었었고 그래서 맞아요.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난해 동학개미 열풍이 한창 불었을 때 우리 시장으로 막대한 그런 유동성이 투입이 됐었었죠. 이런 유동성이 계속해서 좀 풍부했었더라면 이런 악재에 정말 이렇게까지 시장이 밀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급이 계속해서 좀 비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외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각국에서 이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그널을 계속해서 시장에다가 줬었죠. 이제 그러다 보면 달러가 계속해서 이제 강세 기조로 가는 그런 국면 속에서 외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라도 좀 구원 투수 역할을 시장에서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관 투자자들도 이번 주 들어서서 계속해서 좀 매도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이번 주에 있었다라는 거죠. 2월에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네.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시장에 안 그래도 유동성이 취약했는데 맞아요. 이러한 유동성마저 이제 그쪽으로 수급이 쏠림이 시작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1월은 정말 살아남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게요. 지금 이 1월 악재라고 나온 게 8가지인데 저희가 이거 추린 겁니다. 이보다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많았던 네, 걸로 뭐 저도 기억을 해요. 효성TC 화재 사건도 있었고요. 또 오늘도 위메이드가 사실 갑자기 뭐 해킹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주가 급락을 했는데 근데 2월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호재대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씩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애플발 빅테크 실적이 기대된다. 실제로 앞서 최현덕 매니저님도 이것 때문에 나스닥의 증시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어때요, 부대표님? 첫 번째로 애플발 빅테크 실적 기대, 가장 큰 호재일까요? 가장 크다라고는 얘기는 못 드려도 네. 시장이 충분히 호재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최근까지의 주도주 안에서 게임주도 있었었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있었었고 또 몇몇 그 섹터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주도주 섹터군에 이동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축이 지금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고 게임 섹터도 계속해서 연이은 악재로 인해서 더 큰 폭으로 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인데 그 빈 자리를 빅테크 관련한 기업들이 채워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러한 상황을 같이 겪게 되지 않을까. 테슬라가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좀 입지가 내려갔었던 애플이 또다시 주목을 받는 그런 그림들, 그리고 국내 시장 안에서는 그동안 여타 다른 종목군들이 뛰어오를 때 전통적인 IT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월 시장에는 또 반짝하는 혹은 또 상반기를 계속해서 좀 강세를 유지를 하는 주도 섹터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애플 관련 수혜주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또 봐야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는 LG이노텍.
있죠. 네, LG이노텍은 사실 고점 대비해서 그다지 많이 밀린 상황은 아닙니다. 또 강한 종목이 이런 시장에서도 더 강하다고 오늘 시장에서 또다시 올라서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 작년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올렸는데 애플이 4분기 실적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잖아요. 이런 애플과 관련한 종목군들의 이 영업이익을 봤었을 때는 그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LG 이노텍과 또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 벤더 업체들까지도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애플 실적에 제가 또 한번 기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내년 1분기에도 좋지 않을까. 제가 1월에 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그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빠져도 너무 빠졌다. 지금 이 가격이면 박앤셀이다. 박앤셀이 뭐야? 이러면서 1+1, 뭐 1+2 다 가져가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로 2월 달은 가격적인 메리트로 반등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2월은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는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시기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긴장을 너무 늦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좀 좋은 얘기만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 오늘 움직임을 보니까 좀 바닥을 찍은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신용 비율이 높았던 종목들 여전히 신용 비율이 8%, 9%를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혹시라도 시장에 아직까지 그 꺼져 있지 않은 그 악재들, 이 악재들이 또다시 살아나게 됐었을 때에는 최근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600선 초반선이 좀 저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저점을 또다시 확인을 하는 그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봐야 되겠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로 대변이 되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고 또 3월에는 네. 미국 연준으로부터의 또 긴축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라고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봐야 되는 게요. 이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되는데 일단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정책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김진만 팀장님이 이제 논의 나서면 어떡하냐 이거 네. 소액고 외환광고치기 아니냐라고 좀 한 소리 하고 가셨는데 금융당국의 이 대응 방안 논의 이게 효과가 있나요? 글쎄요, 이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주식을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둔 그런 정책이라기보다는 은행이라든지 가계 신용대출을 관리를 하는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어떤 정책과 또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아주 뚜렷한 긍정적인 호재를 좀 기대하기에는 어렵겠고 다만 이런 것들은 있어요. 이제 3월에 연준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죠. 그리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이랑 이자 유예를 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가계 대출을 일시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착륙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금융 당국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상반기 중에는 공매도를 정상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 부분은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공매도 정말 지긋지긋한데요. 저도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부터 제가 갖고 있는 주식에 공매도 잔고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네. 확인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또 봐야 할 네 번째 기대. 사실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대외적인 변수가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 노르망디 형식의 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해법의 새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이게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기다리는 호재 아닐까요? 네, 그렇죠. 급한 불은 일단 껐습니다. 네. 껐는데 불씨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체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네. 짧게 요약을 해서 드리자면요. 일단 2주 뒤에 당사국들이 독일과 독일 베를린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사국이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있지만 프랑스, 독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정상간의 회담이 아니라 외교 사절들이 참여하는 수준에서 일단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신에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한 가지 해법이 나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2주 동안에는 조금 편안하게 이러한 부분은 좀 잠재워두고 편안하게 좀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2주 뒤에 또다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알아봤고요. 마지막 효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사실 이건 대선 앞두고 정책 효과 너무 종목에만 국한되는 내용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실제로 증시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뭐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그 해는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긴 하는데 저희가 뭐 사실을 체크하는 거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네. 대선 앞두고 정책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주요 후보 간에 뭔가 열띤 토론이 있었던 그런 장이 열리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정책과 관련한 그 대선 테마주들, 대선 정책주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좀 새로웠던 시장에서 굉장히 새로운 컨셉으로 다가왔었던 탈모 관련주들이 탈모. 오히려 네. 1월 한 달 동안 주목을 받았던 그런 시기가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주요 정책들 그리고 모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그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 있죠. 바로 주택 공급 확대인데요. 이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또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TV 토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화되게 된다면 우리가 또다시 정책에 주요 정책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관련주 대표적으로 건설주들이 한번 매를 맞았어요. HDC 현대산업개발을 필두로 해서 그러한 매를 맞기도 했고 중대 산업재해 그 법이 시작이 되면서 처벌법이 시작이 되면서 한 차례 건설주들이 또 출렁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건설주들이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주요한 그런 발판은 마련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네, 이렇게 이연된 1월 효과 2월에 나올 수 있을까를 하나씩 주요 포인트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 들어보니까 부대표님 예. 기대는 되되 너무 설레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아직 해결된 건 없고 단순히 기대감뿐이기 때문이죠. 그럼 2월 달을 어떤 종목으로 어떤 섹터로 눈여겨서 미리 상승을 기다려볼까요? 네, 저는 자율주행이 계속 눈에 띄어요. 자율주행이요? 네. 올해 여러 가지로 그 자율주행의 원년이 될 수 있는 해라고는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보고 계실 텐데요. 관련법이 계속해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지난해 12월에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 로드맵을 정부가 이제 내놓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세부안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다소 그래도 좀 안정적인 추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네. 시장이 그동안 좀 어지러웠던 만큼 변동성이 그래도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그런 종목 안에서 좀 골라봤어요. MC넥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좋죠. 좋은 종목이죠. 네, 얼마 전에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카메라 모듈 전문 그 기업이면서 LG전자, 현대모비스 등이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히나 자율주행 안에서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굴지에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고객사를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모바일 쪽이라든지 메타버스 사업군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이제 중요합니다. 가격 중요하죠. 전략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 51,300원까지 뛰어오르는 모습인데 5만 원에서 5만 1,000원 눌림목 구간 안에서 연휴 이후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 부근 1차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6만 5,000원 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저점 라인 4만 8,000원 짧게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 부대표님은 2월 반등 기대해 보면서 자율주행 쪽에 자꾸 눈에 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에선 실적까지 더해지는 MC넥스 꼽아주셨고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김남 부대표님과 함께 2월을 전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